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1등 중소기업이 이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상장돼 있는 주식들 중에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거나 세계 어떤 나라에 내놔도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는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어떤 IT와 이 제조업을 아우르는, 이 시대가 가장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기술들로 무장되어 있는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잘 알아보려면 사실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업 설명회에 가서 그 기업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기업의 디테일한 것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질문도 하고 그 대표이사의 어떤 생각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들을 많이 다녀보고 질문을 통해서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CEO들의 고충을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중에는 분명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사업이라는 게 성장을 하려면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만의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특유의 기술력, 독특한 기술력, 특별한 기술력,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왜 자꾸 성장하지 못하고 없어지던지, 왜 버티지 못하는지 그 CEO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은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기술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을 우선은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대규모 공장도 필요 없거니와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고, 우선은 그 제품을 만드는 어떤 기술에 있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이 만들어지고 나서 인증을 받고 이 제품을 판매하려면 분명히 공장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제부터 돈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금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한 기술력 가지고 국가에서 큰 지원을 받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력 하나, 이 자본력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중소기업이 이 자본력 때문에 어떤 면에서 또 힘들어 하냐면은,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대기업과의 수주 경쟁에 있어서 분명히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과의 수주 경쟁에서 항상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대기업과 같은 조건의 제품이라면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 당연히 수주를 줄 수밖에 없겠죠. 이 대기업은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자본력이 풍부하다는 거죠. 이 수주를 통해서 분명히 이익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어차피 경쟁 상대는 없어지게 되고 본인이 독점을 하는 시스템을 갖게 됨으로써 가격을 그때 올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가격은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이 되고, 우리는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그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의 제품을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술력을 알아주는 큰 기업,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대기업과 어떤 M&A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과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한국 대기업과 이 외국 대기업과의 문화 차이라는 거예요. 이걸 좋게 말해서 문화 차이인 거지, 이 대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생각들이 이 선진국과 이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 차이가 확실히 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지만 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생각하는, 이 중소기업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국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중소기업은 이 자본력이 없이는 대기업과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그게 가격 경쟁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기업과의 M&A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진국들의 M&A 시스템을 보면 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원천 기술 자체를 사들인다기보다는 그 원천 기술을 인정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득에 대한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그 매출의 몇 퍼센트를 가져간다든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M&A를 보통 체결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중소기업과 M&A를 할 때 이 원천 기술 자체를 본인들이 살려고 해요. 그 원천 기술을 사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이 중소기업은 그냥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냥 말이 좋아서 M&A인 것 뿐이지, 그냥 자본력을 통해서 그 중소기업을 그냥 사는 거예요. 기술력을 얻기 위해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중소기업은 그 기술력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 대기업과 M&A를 했을 때는 그냥 원천 기술을 빼앗김으로써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M&A를 체결하려고 해도 너무나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차마 M&A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 기업과 M&A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의 원천 기술을 넘겨줄 수는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그 스스로가 여러 군데서 자본을 끌어들여서 성장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스스로 성장을 한다고 해도 국내의 대기업이 이 중소기업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자본력을 이용해서 수주를 애초에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중소기업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문화, 이게 정말 장점도 있지만 중소기업 간에 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렇듯이 기술 경쟁력이 있는 대한민국 1등 중소기업이지만 이 버텨낼 수 없는 어떤 시스템, 분명히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수록 이런 것들은 서서히 좁혀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한 가지 자본력, 두 번째로는 M&A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어떤 선진화되지 못한 기업 M&A 문화 때문에 이 중소기업 대표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이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런 좋은 기업에 함으로써 이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가치 성장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